안녕하세요. 남부람입니다. 오늘은 1950년 6월 25일에 무초 대사가 보낸 비밀 전문 전쟁 발발 소식을 미국에 처음 공식적으로 알렸던 극비 문서를 가지고 한번 6.25 전쟁을 탐구해 볼까 합니다.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를 전후해서 우리 남한을 침공을 했죠. 이때 남한은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북한이 그 휴일, 새벽, 기습이라는 최적의 공격 조건을 비겁하게 노렸기 때문이에요. 초기의 정보 판단과 보고 체계가 이때 굉장히 느리게 작동했습니다. 당시 국군에 파견 나와 있던 게 누굽니까? 미 군사 고문단이죠. 여기에서 고문관들이 나와 있었다고요. 이들 대다수는 2차 세계대전 참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늦게 움직인 것 같아요. 미 군사 고문관들이 정보 판단을 늦게 했던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관심 안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8선 무력 충돌의 일상화예요. 북한의 남침 이전 1950년 6월 25일 이전에 38선에서 남북 충돌이 너무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38도 선상에 이 남북 분계선상에서 무력 분쟁이 너무나 심하게 일어났어요. 1949년 초부터. 이 소규모 교전들이었는데 주로 통계에 의하면 1949년 한 해 동안 이 양측이 주장한 피습의 사례, 쟤네가 우리 공격했어요. 이 보고를 한 게 남한이 688회, 북한이 432회였어요. 특히 1949년 5월에 개성전투, 6월에 옹진전투는 양측의 연대 규모가 맞붙은 정말 치열한 전투였어요. 개성전투에서 이 국군이 38도선을 넘어가서 북쪽에 있는 292고지하고 그 일대를 점령을 했고, 옹진전투에서는 북한군이 우리 남쪽으로 침공해서 옹진군의 5개 리를 장악했습니다. 이때 두 번 모두 수백 명이 전사를 했어요. 1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고요. 굉장히 큰 전투가 일어났던 거예요.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1950년이 되었을 때 이 충돌의 규모와 횟수는 상당히 줄었어요. 하지만 양측의 조우전 또 소규모 습격, 포격전은 그때도 계속됐어요. 일상처럼 충돌이 지속된 것이죠. 6.25 전쟁 발발 하루 전까지도 이것이 이어졌다고 해요. 문제는 무엇이냐? 소위 그 상위 부서들이죠. 이 상급 사령부들은 이것을 무시해도 되는 사소한 문제로 치부했어요. 그렇게 써놨어요. 이것은 무시해도 되는 사소한 문제다. 왜? 매일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 여론이 분열이 되고 뭔가 제대로 통치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사소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치권에서. 당시 신성모 내무장관이 서로 참호를 만들며 사격하고 있지만 별로 목적이 있어 보이지는 않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싸운다는 거죠. 이거 할 말 아니죠. 그리고 또 당시에 국군 총참모장 이응준 장군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에서 침습하면 정당방위로 대항할 따름이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공격을 하면 그냥 대응할 뿐이요. 약간 안이하게 판단했던 거죠. 미 군사고문단들의 고문관은 어땠느냐? 약간 오해, 왜곡을 했어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장비를 획득하기 위해서 38선 충돌을 과장해서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위에 보고를 하니까 위에서는 그 충돌 자체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미 군사 고문관들의 인식이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느냐? 이걸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미 군사고문단 사령부 주요 참모들에게 전방의 상황, 북한이 침공한 상황이 전파된 것은 북한군의 공격 개시로부터 2시간 후인 06시경이라고 우리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공격이 이전의 38선 무력 충돌과 전혀 다른 전면 침공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군사고문단에 전파된 것은 국군 제17년대에 파견 나가 있던 군사고문단이 북한군 전차를 직접 본 그 시점부터였어요. 이게 대략 06시였다는 거죠. 이것은 즉각
미 군사고문단의 주요 지휘자들에게 전파가 되죠. 그리고 나서 미 군사고문관들이 최초 상황평가를 위해서 모인 것은 07시입니다. 이때 고문관 중에 일부는 이렇게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었어요. 북한군의 행동이 38도선상에서 하던 그 소규모 침공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고 이것은 전면 침공이라기보다는 위력 수색, 그러니까 뭔가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하는 공격행위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북한군의 침공이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이때는 이제 아는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07시에. 그리고 08시경이 됐을 때는 이것은 전 전선에 걸친 북한군의 공격 상황이 맞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북한이 휴일 새벽에 기습을 했을 때 미 군사고문단 참모들이 그 부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출근해야 되잖아요. 뭐 꽝꽝 하는 소리 듣고 일부는 전화 받고 일부는 그 전령이 와가지고 좀 나와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부대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는 데는 한 2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교전 상황이 발생하면 전방부대에 있는 고문관은 우선 부대로 출동해서 현재 상황도 파악을 해야 되고 국군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우선 선조치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조언을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휘를 보조를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군사고문단 주요 지휘자들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2시간이 걸린 것은 신속하지는 않았지만 판단 및 보고 실패는 아니었다.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초 상황 평가 회의를 아침 7시 그리고 아침 8시에 전 전선에 걸친 북한군의 공격 상황이다. 이렇게 파악한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고 실패는 더더욱 아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요. 오히려 최악의 여건 속에서 상황 파악 및 보고가 잘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당시에 통신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무전이 안 되는 상태예요. 북한군이 전쟁 준비를 하면서 가장 고심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군 그리고 미군 통신소 지휘소를 정확히 점으로 파악해서 거기다 포병 때려 부은 거예요. 전쟁 시작하자마자 그 통신소 지휘소 그 전선이 지나가는 거 거기를 다 때렸어요. 엉망진창 만들어놨어요. 통신이 안 돼요. 통신소가 파괴되고 유선이 단절돼서 상황 파악 및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하에서 2시간 만에 상황을 파악한 거라고요. 그리고 09시경에는 보고가 들어오죠. 아예 옹진하고 문산에 있던 국군 제17년대하고 한국군 제1사단이 북한군에게 함락되어서 철수되었습니다. 이건 뭐 전면 침공이죠. 이제는. 이때 주한미 대사관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누구냐? 주한미 대사 존 무초, 그리고 미 군사고문단의 주요 지휘자, 그리고 외신 기자들 상황 브리핑을 받는 거죠. 이때 무초는 미국 워싱턴에 북한군 전면전 개시, 이것을 골자로 하는 비밀 전문을 발송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죠? 그 내용 이렇습니다. 발신 주한미 대사 무초, 수신 워싱턴 DC 육군본부. 육군본부를 거쳐서 이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 대통령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왜 대통령한테 직접 보내지 육군본부를 거치느냐? 무전기. 이거를 도쿄를 거쳐서 중간 태평양을 거쳐서 미국으로 무전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군사통신밖에 그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참조가 도쿄 극동군 사령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쿄 극동군 사령부는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스크리닝을 하고 이것을 중계해 주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 주한미 군사고문단의 보고와 함께 접수한 한국 육군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군이 오늘 아침 한국 영토 여러 곳을 침략했습니다. 이는 새벽 4시경 북한군 포병 화력이 옹진, 개성, 춘천 일대에 떨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동해안 강릉에 상륙작전도 감행됐습니다. 개성은 09시에 북한군에 점령되었는데 보고에 의하면 10대의 북한 전차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은 현재 춘천 일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릉 일대 상륙했던 그 부대 전황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군이 일대 도로를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현재 군사 고문단 및 한국 장교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현재 공격의 특징과 방법으로 볼 때 한국에 대한 전면전이 감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성일지 1950년 6월 25일 10시. 자, 어떻습니까? 한국 시간으로 10시에 작성해서 보낸 이 무초 대사의 전문 내용, 결론은 뭡니까?
현재 공격의 특징과 방법으로 볼 때 한국에 대한 전면전이 감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론을 내려서 워싱턴에 보고하기까지 3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거 늦은 거였을까요? 빠른 거였을까요? 애매하죠. 북한군의 공격에 대한 정보당국의 판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지체됐어요. 미국만 예로 들자면 북한군이 새벽 4시에 침공을 개시했잖아요. 포 쏘면서. 근데 이것을 미국의 한반도 현지 책임자인 주한 미 대사가 침공입니다 하고 보고한 게 10시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6시간이 걸린 겁니다. 최초 전쟁이 일어난 때부터 보고하기까지.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정식 브리핑을 받고 워싱턴에 보고하기까지는 3시간 정도가 걸린 거예요. 보고가 워싱턴에 접수된 시각도 봐야 되겠죠. 미국 시간으로 좀 빠르니까 6월 24일 21시 21분에 워싱턴에 접수가 됐습니다. 3시간이 걸렸느냐, 6시간이 걸렸느냐, 이게 기냐 짧으냐 이걸 절대적으로 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워싱턴에 접수된 시간이 24일 21시 21분이었는데 이 보고가 6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빨라서 2시간 만에 보고되었다면 워싱턴에는 낮에 보고됐을 겁니다. 그러면 주간에 이 상황이 전파되어서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거예요. 미국도 24일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휴일이에요. 이때 다들 휴가 가고 가족들한테 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시간의 적시성으로 봤을 때 보고가 늦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파고 들어가 보죠. 무초 대사가 워싱턴에 보낸 전문의 내용 굉장히 정확하고 간결합니다. 워싱턴이 전략적 수준에서 상황 평가를 하고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핵심 정보만을 딱 담아놓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미 국무부가 이 무초 대사의 보고를 토대로 해서 향후의 방향을 결정을 했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취한 첫 번째 조치가 뭡니까?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는 것이죠. NSC를 소집하는 거예요. 미 국무부 장관 누구였냐면 딘 애치슨. 이 딘 애치슨이 미국 시간으로 6월 25일 12시 20분에 휴가가 있던 미 대통령에게 연락을 해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서 미국의 외교 국방 분야에 있는 의사결정자들이 6월 26일 아침 8시 30분에 긴급히 소집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무초 대사의 보고를 받고 미 국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적당한 건의를 빨리 할 수 있었기 때문에 6월 27일에 한반도의 지상군 파병을 언급하는 트루먼 대통령의 최초 성명서가 발표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유엔에 재빠르게 전파가 됐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이때 트리브그 할브란 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상황을 즉각 보고받았어요. 이 조치로 인해서 유엔이 조기 가동될 수 있었고 미국 시간으로 6월 25일에 북한의 침략을 규탄하는 유엔 사무총장 명의의 담화문이 바로 발표가 돼요. 곧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었고 그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놓친 조치가 있습니다. 무초 대사가 이렇게 발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국군에게 탄약을 지원하는 미국의 조치가 조기에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었던 거예요. 무초 대사가 6월 25일 11시 35분에 한국 정부하고 첫 공식 회담을 시작을 하거든요. 이때 여러분 한국 정부도 기민하게 활동 잘했어요. 주미 한국 대사관,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외교 활동 펼치라고 그러고 유엔에 빨리 사람 보내라고 얘기를 했고 미 국무부, 미 국방부, 국동군 사령부에 긴급 지원 서신을 한국 정부에서 보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이때 한국 정부가 무초 대사에게 가장 긴급하게 요구한 게 뭐냐면 탄약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무초 대사가 주한 미 군사고문단에 나와 있던 월터 우드 중령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미 극동군 사령부에 탄약 긴급 요청을 해요. 한국군에 우선적으로 탄약을 지급을 해서 일단 방어할 수 있게 하자. 6.25 전쟁 초기예요. 이때 들어온 야포 포탄, 박격 포탄, 소총탄 아니었으면 이틀을 못 버텼을 거예요. 여기에도 무초 대사가 발빠르게 개입했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무초 대사예요. 굉장히 깔끔하죠? 깔끔한 외관만큼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참 멋지게 대응했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미국의 주요 관계자, 그중에서도 주한미 대사 무초가 어떤 보고서를 보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이고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더
더 흥미로운 얘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